안녕하세요. 육지에 바닷길을 내어 해상 운송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운하는 다른 운송수단이 별로 없던 시대에 그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세계의 여러 군데 건설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운하로는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가 있으며 운하의 건설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운하 시리즈의 첫 편으로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 건설했으나 지금은 관광용으로 전락한 코린토스 운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코린토스 지역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고대 물류 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오니아 해와 에게해의 양쪽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지점으로 이곳에 쌓인 집산물이 코린토스 항구를 통해 이탈리아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가로질러 바닷길을 내면 해상 운송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화물 운송의 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코린토스의 지도자들은 이곳에 운하를 만들고자 했으나 당시의 골착 기술 부족과 깎아내야 할 엄청난 땅의 양 때문에 공사에 막대한 자원과 비용을 투입해도 운하의 건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운하 건설을 포기하고 디올코스라는 궤도를 만들어 마차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지역 간의 선박을 이동시켰습니다. 처음 운하 건설을 시도한 것은 로마 시대 네로 황제 시기로 유대인 포로들을 이용해 약 700m 구간을 10에서 30m 깊이로 굴착했지만 네로 황제가 죽은 후 중단되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 근대에 와서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자 그리스 정부는 수에즈 운하 건설 성공에 고무되어 이 운하를 본격적으로 건설하고자 했고 프랑스 사업가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진행되었던 프랑스의 파나마 운하 건설이 실패로 끝나고 주관 회사가 파산하면서 이 사업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었던 사업은 1881년 건설사에 99년간 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재개되었으며 1882년 4월 그리스 국왕인 요르요스 1세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고대부터 시도는 해왔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번번이 실패하고 실현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알프레드 노벨이 상용화한 다이너마이트 덕분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사용은 험한 지형에서 빠른 건설 공사를 가능하게 했으며 중간에 건설사가 파산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1년 만인 1893년 7월 코린토스 운하는 완공되었습니다. 완성된 운하는 700km를 돌아가던 길을 6.4km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러나 운하 건설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건설 계획의 결과는 가장 중요한 경제성의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운하는 폭이 21.3m, 깊이가 8m로 너무 얕고 좁아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없었고 60에서 70m에 달하는 깊은 계곡처럼 만들어진 운하 사이로 바람이 세차게 불었으며 코린토스만과 사로니코스만의 조수간만 시간차로 인해 운하의 유속이 빨라 선주들이 운하 이용을 꺼렸습니다. 게다가 지진대에 위치한 탓에 운하 양옆에 퇴적함이 붕괴할 가능성까지 있어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큰 배가 지나갈 때는 운하의 벽면의 붕괴 우려로 엔진을 끄고 작은 배에 밧줄을 묶어 엔진 소리가 울리지 않게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로 수요는 예측을 크게 밑돌아 사실상 화물 운송의 역할은 불가능하게 되고 현재는 거의 관광용 소형 배들만 다닌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완성한 운하 건설의 결과가 너무 허무하네요.
코린토스 운하 건설의 실패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